증권주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명 동학개미운동이라 불리는 주식 열풍에 증권주가 수혜를 보고 있다는데 증권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 증권주 최선호주까지 공개하는 시간 준비했다. 네, 조금 전에 나온 소식 속보 확인하셨죠? 김해 신공항 관련해서 오늘 그 결과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테마주들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김해 신공항의 경우에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사실상 백지화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에는 오히려 반사적으로 투자자들이 더 관심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현재 관련 종목들은 오히려 빠지지 않고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영화금속도 현재 구간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20% 안팎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와 함께 삼보산업은 아직까지 상한가에서 그리고 영화금속과 포함한 동방선기도 14%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해신공항의 경우에는 주변 개발부지 부족으로 향후 확장성이 없어 보인다며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정부 측에서 발표가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가덕도 신공항 테마주들 또 김해 신공항 테마주들 희비가 엇갈릴 수 있으니까 어떤 종목에 해당되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오늘 나온 만큼 관련 종목들도 상승한 종목들도 빠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와이드 경제 시간에는요. 금융주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투자자들은 백신 개발 그대로 안고 정말 주식에 뛰어들어야 되나 고민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메리증권 이권희 차장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확실히 개인 투자자들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매일경제TV의 시청층도 점점 커져만 가고 있고 시청률도 높아지고 있고 유튜브만 봐도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 많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다는 거잖아요. 실제 금융권에서의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나요? 그렇죠. 뭐 일단 제가 한 유튜브를 한 5년 전에 했는데 그때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가 맞아요. 지금 이제 뭐 엄청나게 관심들이 많으신데 네. 결국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여유가 있는 뭐 40대, 30대들이 좀 들어오면서 특히 이제 40대들이 이번 올해 뭐 보면 수익률도 제일 좋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기사들을 보면 결국엔 좀 여유가 있는 층에서 좀 많이 들어오고 특히 젊은 층 20, 30대들도 많이 들어오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뭐 한투 MTS가 아침에 다운됐다. 뭐 MTS는 이제 모바일로 트레이닝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핸드폰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다운돼서 좀 불만이 좀 제기됐던 걸로 좀 알고 있고 그만큼 이제 접속을 많이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7월에서 9월에 이제 그 숫자를 보시면 일평균 거래량을 봐야 되는데 27조 6천억입니다. 일평균 거래량이 3개월 동안. 그럼 일단은 3분기 동안 평균 거래량이 27조 6천억이고 지금도 요즘 11월 들어서도 거의 한 요 정도 25조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개인들이 얼마나 샀나라고 봤을 때 순매수 이제 사고 팔고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매수한 것만 따졌을 때 뭐 57조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뭐 그래서 개인들의 매수세는 역사적으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증권주들의 올해 3분기 실적은 그러면 어땠는지 최근 이 금융주들의 상승폭이 굉장히 가팔랐거든요. 3분기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까지도 내려봤을 때는요. 일단 뭐 금융주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좀 다르죠. 서로 다른데 은행주나 뭐 그다음에 그 증권주나 뭐 보험이나 보험이랑 보험주 같은 경우는 두 개는 이제 금리 인상의 가능성, 금리가 더 이상 바닥을 찍고 네. 경기 회복이 되면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이고요. 증권사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좋기 호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거래량이 증가됐다. 네. 제가 예전에 하루에 거래량이 우리나라가 보통 6조에서 10조였는데 지금 27조면은 거의 뭐 2배, 3배 가까이 늘었죠. 그러면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증권사들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권사들의 주요 실적을 지금 한번 위에 표로 다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증권사들이 전년 대비해서 다 적으면 70%, 71%, 뭐 많으면 314% 증가를 했습니다. 네. 영업이익 자체가. 그러면 순이익단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죠. 근데 비용은 많이 안 나가는데 오히려 뭐 지금 수익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특이할 만한 게 다 보면 오른쪽에 보시면 역대 분기 최대, 분기 역대 최대 다 써 있죠. 예, 그러면 결국에는 뭐 일부 증권사들은 3분기 기준 최대, 뭐 이렇게 미래에셋대우랑 메리츠증권을
빼고는 거의 분기 역대 최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은 뭐 대부분 증권사 주식들이 PBR 기준으로는 1배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은행주들도 마찬가지고 금융주들이 대부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PBR만으로도 올릴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고 그리고 또 연말에 대한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또 여전히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몰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금융주들이 이전과 상승과 있어서 무언가 좀 차별점이 있는지 궁금한 게요. 사실 이전에는 이제 은행 쪽을 봤을 때 대형 IB 쪽을 보자 뭐 이런 뉴스도 있었고 그때 한참 몸집 불리게 나선 은행주들 살펴보기도 했었는데 지금의 키워드는 증권 시장의 거래 수익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레버리지 수익이 좀 높은 쪽으로 가는 게 좋을지 무엇이 키포인트일까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브로커리지 시장이 이제 개인들 브로커리지라고 하면 개인들이 거래하고 네. 뭐 이제 거래 수수료를 먹고 사는 걸 이제 브로커리지 수익이라고 하는데 이제 리테일 영업이라고도 하죠. 각 지점들이 영업 수익이 안 좋아서 구조조정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맞아요. 예, 저희 회사도 굉장히 많이 조정을 했었고 그러셨나요? 각 증권사마다 이제 뭐 지점을 통폐합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결국엔 지금 다시 또 한번 리테일이 호황을 맞고 있다. 개인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래 대금이 증가되고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코로나 직후 이제 특히 이제 많이 심해졌는데 결국엔 이제 브로커리지 수익이 되게 중요해진 상황이고요. 그걸 이제 반증하는 게 결국엔 키움증권의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용잔고도 지금 거의 10조에서 18조 가까이 많을 때는 18조까지 늘어났었습니다. 그러면 한동안 뭐 뉴스를 들으셨겠지만 뭐 삼성증권이나 뭐 한국투자증권 이런 데서 신용을 더 이상 안 주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신용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자 수익이 당연히 굉장히 증가했겠죠. 그리고 이제 뭐 SK 바이오팜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뭐 최근에 이제 빅히트 같은 이런 대형 IPO들이 많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예수금으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증거금으로 들어왔던 자금들 뭐 60조, 30조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이런 자금들이 일부 남아서 또 다른 주식을 사는 그런 현상까지 나오게 됐다라는 부분도 한몫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조금 증권업에서 좀 소외받았던 사업 부분이 리테일이었는데 예, 지금 저도 이제 리테일에 포함되어 있지만 네. 리테일이 좋아지면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는 상황이고 오히려 IB라든지 뭐 채권이라든지 이런 기타 뭐 금융상품 쪽을 개발하는 쪽은 좀 막말로 얘기해서 좀 안 좋아졌죠.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좀 오히려 그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면서 증권사 내에서도 사업 분야별로 좀 수익이 좀 달라지는 그런 양상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도 큰 몫을 했는데 내년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우리 주식시장 러브콜 혹은 뭐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투자자들의 유동성도 계속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뭐 올해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았죠. 사실은 악재가 호재가 된 상황이었고 네, 정말 위기를 기회로 예. 삼았죠. 네. 지금 뭐 다들 마스크 쓰고 다니시냐고 되게 불편하고 일상생활도 되게 재미없는데 오히려 지금 가장 좋은 데가 그 증권 쪽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금이 몰리는 상황인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지금 IPO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엔 이제 저는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미국의 이제 금리 기준금리랑 이제 연준의 정책이라고 보고 있는데 풍부한 유동성이 아직은 유지되는 상황 그리고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당분간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 상황에서 백신 개발 등의 호재까지 이어지면 결국에는 성장주가 한번 랠리를 보였고 지금 다시 또 한 번 뭐 그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엔 주식시장이라는 게 꿈을 먹고 이제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6개월 뒤, 뭐 1년 뒤에는 세상이 좋아질 거야, 달라질 거야라는 기대감이 지금 이미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시장만 보면 코스피는 지금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가 있고 네. 박스피를 지금 좀 어느 정도 탈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만약에 이런 추세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 개인들의 매수세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이 장을 끌어올리지만 결국엔 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더 증가되면 결국에는 뭐 개인들은 더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증권사에 있어서 지금 악재 혹은 단점, 악재가 될 만한 변수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뭐 악재는 펀드 가입을 잘 안 하죠, 사람들이. 펀드 가입을요? 예.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가요?
뭐 펀드를 오히려 팔고 개인 투자를 많이 증가시키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펀드는 되게 고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인데 그게 개인들이 매수 매도를 해서 나오는 수수료는 사실은 변동성이 크죠. 네. 예, 근데 이제 고정 수입이 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거고 펀드 판매 비중이 높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조금 뭐 수익에 그쪽 부서는 좀 안 좋을 수 있는 좀 깎아먹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최근 뭐 사모펀드 관련돼서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도 또 하나 나왔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펀드 관련된 건 당분간 모멘텀은 좀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용 및 대출 이자가 너무 비싸다라는 여론이 있죠. 보통 이제 증권사들이 뭐 5에서 한 7%, 8%까지 받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금리가 이렇게 초저금리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받냐라는 그런 이유가 좀 뭐 제시가 되고 있고 이슈가 좀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 결국에는 좀 이자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면 수익은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채권은 지금 결국엔 금리가 하락인데 상승 국면으로 돌아서고 있는 하락했다 상승 국면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는 채권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봤을 때 결국엔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쪽 채권 수익에서 오히려 악화를 좀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좀 대형 증권사들은 채권을 좀 일부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손도 좀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증권주의 최선호주는 무엇인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최근 정부가 부동산을 좀 막기 위해서 대출을 옥죄고 있잖아요. 이 대출이 줄어드는 데 있어서 은행권들의 큰 피해는 없을지 그 점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다른 쪽에서 나오고 있는 실적을 충분히 메꿀 수 있는지. 근데 일단은 뭐 그 두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먼저 뒤에 거부터 까먹을까 봐 말씀드리면 네, 은행 관련돼서는 은행에서 결국엔 지금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 맞춰서 충당금을 되게 많이 쌓았는데 네. 생각보다 부실이 안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다 보면 은행주들은 굳이 뭐 이렇게 충당금을 많이 쌓았는데 부실이 안 생겼으니까 충당금이 다시 이익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대출을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주택담보대출이나 투기지역 관련된 것들 위주다 보면 사실은 그 외의 대출은 여전히 좀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은행은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좀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금리가 상승할 이슈가 또 생긴다라고 하면 네. 실제 금리가 상승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은행이나 뭐 보험주들은 더 좋지 않겠나 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최선호주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저는 키움증권을 보고 있고요. 키움증권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브로커리지 영업이 가장 강하고 개인들의 그 뭐 참여가 가장 이제 고객 저변이 가장 높은 회사죠. 뭐 IB보다는 사실은 뭐 본사 영업보다는 뭐 이런 리테일 영업이 강점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3분기 실적도 보면 가장 최고로 좋게 나왔고 증가율도 가장 높았다라는 부분에서 뭐 주가도 가장 강했습니다. 어제 보시면 뭐 차트를 잠깐 보면 어제 한 13.7%까지 올라갔다가 종가상으로 뭐 12.3% 정도로 끝났는데 오늘은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눌리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정고점은 돌파할 걸로 예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11만 원 이하로 한번 빠져준다라고 하면 좀 그때 매수를 하시고 뭐 지금 쫓아가는 매수보다는 한번 좀 조정을 받을 때 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또 목표는 한 13만 원, 뭐 그다음에 중장기로는 한 15만 원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키움증권을 그 안에서 최선호주로 이야기했습니다. 증권주의 단점, 강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현재까지는 강점이 조금 더 많아 보이네요. 지금까지 이건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